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대학 생활은 처음이라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신입생 여러분을 위해 대학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학 소개, 학사제도 및 시스템, 학생 지원 프로그램 순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학 건화기념 및 교육 목표와 캠퍼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아보건대학은 건화기념인 기술인재 양성이 바로 애양애국의 지름길이라 믿는 것에서 출발하여 최고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동아보건인을 의미하는 경천애인의 교훈 아래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는 엘리트한 현장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을 통해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인 창의 역량, 의사소통 역량, 리더십 역량, 자기주도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캠퍼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관입니다. 본관에는 대학 행정부서와 교수연구실, 대부분의 이론 수업 강의실이 있습니다. 또한 본관 로비에는 무인증명 발급기가 있으며 본관 112호에는 학생휴게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봉석관입니다. 봉석관에는 학생식당, 학생성공처 등의 부서와 총장실과 같은 주요 보직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호관입니다. 2호관에는 실용음악 전공, 스마트 식량 자원 전공의 이론 및 실습 강의실이 있으며 PC 실습실, 중열람실과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호관입니다. 3호관에는 보건 계열 강의실이 있으며 3층에는 간호학과 실습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SN동입니다. SN동에는 간호학과 이론 수업 강의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왕인관입니다. 왕인관에는 도서관 및 보건실이 있으며 간호학과 교수 연구실, 유아교육과 수업행동 연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저조경 실습장입니다. 레저조경 실습장에서는 잔디관리 실습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무관입니다. 정무관 1층에 해당 편의시설이 있으니 운영시간에 맞추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소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사제도 및 학사 관련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사 일정입니다. 대학 홈페이지 학사 안내, 학사 일정 메뉴에서 해당 학년도의 등록 및 수강 신청 기간, 시험 기간, 지정 보강일과 성적 열람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을 해야겠죠?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학사행정관리, 수강 신청관리, 학생별 본수강 신청관리 메뉴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주간 50분, 야간 45분, 휴식 시간 5분에서 10분으로 구성됩니다.
수강 신청 학점은 24학점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정정은 정정기간에 직접 변경해야 하며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업 일수 4분의 1선 전까지 수강 신청 변경 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하여야 변경 가능합니다. 재수강은 기존 취득 성적이 C뿔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수강 성적은 B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학, 전과 등과 같은 학적 변동자와 학사 경고자는 수강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수강 신청을 완료하면 학사 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매 학기별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분할 납부는 매 학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최소 금액인 50만 원 이상을 대학 대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 일수 4분의 1선까지 분할 납부 최소 금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4분의 3선까지 분할 납부 잔여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해 볼까요?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학사행정관리 등록금 고지서 메뉴에서 등록금 고지서와 납입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어봅시다. 수업은 매 교시마다 출결을 점검합니다.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는 지각으로 3회 이상 지각은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과목별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출석에 유의하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된 경우 출석 인정 신청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내규 제23조를 확인하세요. 수업 관련 사이트로는 대학 계정으로 구글과 MS 오피스 365를 사용할 수 있는 UCM 시스템과 YBM 관련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비누 사이트, 대학 자체 학습관리 시스템인 LMS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UCM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MS, 구글 수트 아이콘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사관리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비활성화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활성화된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피스 365 아이콘을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계정 생성 관련 약관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비누 사이트입니다. 비누 사이트에서 대학과 학적 정보를 입력한 뒤 회원 가입합니다. 수강생 인증 후 해당 사이트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오른쪽 상단의 비누 사이트 이용법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오른쪽의 카톡 상담과 Q&A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다음은 LMS 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이러닝 강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사관리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하단의 학습자 매뉴얼을 클릭하면 LMS 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모두 들었다면
시험과 성적을 확인해야겠죠? 정기 시험은 학사 일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시험 개시 전까지 추가 시험 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험 성적은 89점까지 인정됩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시험 성적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교과목의 성적이 D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업 일수 4분의 1선 이후 학적 변동자의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되오니 휴학하실 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4분의 3선 이전 병역 임무 휴학은 성적 미인정 처리되고 4분의 3선 이후일 때는 성적 인정 허가원을 제출하면 별도의 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적부 변경입니다. 개명 등으로 인해 학적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 홈페이지 학생 서식 자료 게시판에서 학적부 정정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고 변경 사항을 기재한 다음 주민등록 초본과 함께 교무입학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휴학입니다. 병역 의무, 임신, 출산, 육아,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최대 2년까지, 재학 중 2회만 가능합니다. 일반 휴학은 수업 일수 4분의 1선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총장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휴학 시점에 따라 학기 등록금 대체 금액이 달라집니다. 휴학 시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휴학은 학사관리 시스템, 학사행정관리, 학적 변동관리, 휴학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휴학을 재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복학 예정 학기에 자동으로 복학 처리됩니다. 다음은 졸업입니다. 졸업 기준은 학년제별로 상이합니다. 학제에 따라 최소 학기를 등록하고 졸업 최소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졸업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 기준을 만족하였어도 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교과목을 미이수하였거나 졸업시험, 자격시험 등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졸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업 여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개인 사정 또는 자격 취득 과목 미달 등의 사유로 졸업 연기를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 수업의 기본인 전공과 교양 교과목 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전공, 교양 교과목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은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학사 안내 비교과 프로그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학과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강 외에도 봉사활동, 설문조사, 헌혈,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여기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복학생, 학사경고자, 편입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하고 학업 성취를 돕는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집중관리를 통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집중교육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공모전 등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창업 지원센터입니다. 취창업 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적성 검사 진로 탐색 특강, 캡스톤 디자인, 산업체 재직자 특강 및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취업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모의 면접기는 재학생들에게 면접 준비와 실전 연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상담센터입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하여 심리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성격, 학습, 진로와 관련된 심리검사와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아로마 테라피, 미술 치료 등을 활용한 집단 상담도 진행합니다. 또한 자살 예방,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도박 문제 예방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부의 장학금 지원 제도, 교내 장학금 지원 제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외 장학금의 국가 장학금이 유형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에 해당하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일수록 학자금 지원 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요. 표에 적혀 있는 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학기당 지원 금액은 이 금액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직접 납부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비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는 성적 기준이 있지만 신입생이 입학한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연간 100만 원에서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이며 미혼일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 셋째 자녀부터는 08구간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9구간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 2유형은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원받고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장학금인데요.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지원하는 대학에서 각 대학별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학생이라도 학생별로 국가장학금 이유형 선발 여부나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금액은 2024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매 학기별 상이합니다. 또한 매년 대학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5학년도에는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이유형은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과 무관한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내외 근로지에서 근무를 진행하고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 단가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지별로 상이하며 근로 진행은 우선 근로지에서 학생을 모집하면 학생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근로를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자를 상대로 대학이 선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면 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로 직전 학기 C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내장학금입니다. 첫 번째 수시 모집 정원 내 입학한 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봉석복지장학금이 있습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학기별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을 100% 이수한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학기 종료 후 7월 중에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등록금을 완납을 할 경우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장학금액은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으로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전액 수혜할 경우 복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일부 수혜할 경우에는 차액 받지 못했을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학자금 지원 구간이 아닌 사유로 탈락한 경우에는 50%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이미 수혜를 받아 수혜 횟수가 초과됐거나 서류 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 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50%만 지원됩니다. 정원 외 입학생의 경우 학기별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 100% 이수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도 마찬가지로 방학 중에 지급되므로 반드시 등록금은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실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두 번째 정시모집 정원 내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장학금 30만 원과 면학장학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학장학금의 경우 등록금에서 감면되었으며 면학장학금은 다른 장학과 동일하게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을 100% 이수했을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면학장학금도 방학 중 지급되므로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실납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정원 외 입학생의 경우 수시장학제도와 동일하게 학기별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 100% 이수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 장학도 마찬가지로 방학 중에 지급되므로 반드시 등록금은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이 기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실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와 실용음악 전공 신입생 장학제도입니다. 학년기 만 25세 미만 학생의 경우 입학장학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감면되며 1회만 지원됩니다. 비학년기 만 25세 이상의 경우 성인복지장학금으로 매학기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감면되며 총 4회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상담 전공, 레저조경 전공, 스마트 식량자원 전공 입학생들의 장학제도입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학기별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을 100% 이수한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학기 종료 후 7월 중에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등록금을 완납을 할 경우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장학금액은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으로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전액 수혜할 경우 복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일부 수혜할 경우에는 차액,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학자금 지원 구간이 아닌 사유로 탈락한 경우에는 50%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이미 수혜를 받아 수혜 횟수가 초과됐거나 서류 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지원 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50%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비학년기 만 25세 이상 입학생의 경우 2학년부터는 성인복지장학금으로 매학기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등록금에서 감면되며 총 2회 지원됩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동아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전공, 봉사, 친목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학년도에는 채플활동 및 친목도모를 위한 종교동아리, 지역사회 일손돕기, 재능기부를 위한 봉사동아리가 운영되었습니다. 동아리는 매년 3월 모집하고 있으며 학생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 소개, 학사제도 및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 메뉴에서 확인하시거나 대학생활 게시판, 학사정보 게시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아보건대학교 대학생활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